rain, make it rain, girl, make it. 네,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농구 이야기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조선에 느바하면 조선 박이 있어야 되는데 박재민 위원이 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되면서 오늘 시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청 심각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일상에서 사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또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또 최대한 마스크 잘 쓰시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17만 명이라는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요. 아, 이게 언제까지 숫자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 확산 여파가 국내 농구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팀 일정까지 취소가 됐죠. 네, 이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결국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원래는 이제 21일에 출국을 하루 앞둔 21일이었죠. 대표팀 마지막 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검사에서 감염 이력이 있던 선수가 아니고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야, 우리야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만 불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국제농구연맹이 일단 이걸 이해를 해줄지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국제농구연맹이 최소 인원 10명까지 데드라인을 걸어놨었는데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무서워지자 그 10명 선까지 좀 양해를 해줬어요. 9명이 네. 오든 7명이 오든 오기만 해라. 네. 근데 사실 계속해서 감염이 좀 번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선수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번 대회 불참으로 일단 몰수패는 당했습니다. 4패 몰수패를 떠안게 됐고 예. 자,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려면은 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피바 측의 징계겠죠. 이 징계를 어떻게 피해갔냐가 중요한데 현재 협회에서는 피바 국제농구연맹에다가 좀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고 좀 양해해 줄 것을 좀 부탁했다고 합니다. 국제대회 불참해서 예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지난 2020년 11월에 이제 바레인에서 열렸던 이 아시아컵 예선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불참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중계를 이제 준비하느라 사실 피바 중계는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평소에 또 보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제재금이 약 2억 원이었고요. 또 꽤 대회 승점 2점 삭감 징계를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야, 그때 그래도 2020년 11월이면은 그때는 굉장히 좀 심각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바레인 자체가 사실 영행 자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 못한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국제농구연맹이 현재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항소 과정이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피바가 좀 양해해주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확진자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농구 월드컵에 나선 거였는데 예선전에 불참을 했으니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네, 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산술적인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번 불참으로 인해서 4패를 떠안고 예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6월 이제 예정된 또 이 예선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야만 또 월드컵 진출할 수 있는 좀 다소 부담스럽고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다음 6월 예선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거든요. 예. 그 홈에서 열리는 만큼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상대가 뉴질랜드라는 점, 상대 강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하지만 매우 어렵다. 네, 늘 강조하지만 농구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철학을 본인이 이제 부정하시기로 이제 했거든요. 그렇군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공은 둥글기 때문에 승패를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응원하는 팀은 이겼으면 하는 게 또 농구인데 KBL 국내 농구 일정은 어떻게 3월 2일 재개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KBL은 어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약간 좀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3월 2일 재개를 통해 하고 그다음에 좀 일주일 늦은 4월 초에 이제 정규리그를 끝내기로 결정을 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은 플레이오프 일정을 좀 축소시켜가면서 경기를 치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뒷북 처방이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경기 직전에도 이 양성 반응 보인 선수들이 꽤 있었고. 그래도 경기를 강행했다가 이후에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구단의 요청을 좀 묵살하고 경기를 강행해가지고 좀 더 큰 일을 벌이기 말았는데 KBL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제대로 된 공식적인 성명이 없다는 게 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KBL 구단들은
코로나 때문에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훈련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몇몇 구단들은 훈련 시작했는데 네. 대부분의 구단들은 아직까지도 격리 조치를 다니고 있고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데요. 어떤 구단 같은 경우는 거의 전원이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복귀를 해서 아주 완전한 전력으로 돌아와서 싸워야 될 텐데 관전 포인트, 막바지 순위 경쟁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뭐 NB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제 얼마나 건강한 선수들이 로스터에 들어있고 또 이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매일매일이 관건일 것 같고 지금 뭐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달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선수, 어떤 팀이 얼마나 주요 선수들을 건강하게 코트에 밝게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최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T와 SK 이 두 팀의 경쟁이 끝까지 가지 않을까요? 전 SK가 지금 한 5경기, 6경기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변이 없다면 저는 SK가 그대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SK 한 선수로부터 팀 분위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뭐 선수들도 더 조심하고 정말 뭐 우승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팀 분위기가 네.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SK가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제법 격차를 두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끝까지 가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선수가 김선영 선수입니까? 허일영 선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뻘쭘할 때는 바로 NBA로 얘기를 넘겨야 됩니다. 자, NBA 올스타전. 예,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뭐 그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 사실 뭐 라이징 스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젊은 선수들이 나오는 이제 올스타 전야제가 있죠. 3점 컨테스트 네. 또 뭐 기술을 겨루는 스킬 챌린지 또 3점 컨테스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틀 동안 썩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 경기에 대한 부담이 좀 컸을 텐데 네. 다행히 엄청난 또 명승부가 펼쳐졌고 예. 또 우리가 최고의 스타라고 일컫는 스테픈 커리와 또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또 승부의 진심이었던 야니스 아데토쿤보, 조엘 엠비드 이런 선수들이 올스타 본 경기, 이 올스타 메인 이벤트를 아주 반짝반짝 빛냈습니다. 우리 조손박 세 분 중에서 팀 르브론이 우승할 거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저죠. 저희 다 르브론이었죠. 세 명 다 르브론이요. 정말입니다. 네. 박재민 위원은 반대 아니었나요? 아니요. 저희가 모처럼 만에 의견이 일치했던. 맞네요. 맞아요. 반대하는 척하다가 대세를 따랐습니다. 맞네요. 기억이 팀 나네요. 르브론이 5년 연속으로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데 커리 선수가 3점 16개, 50득점으로 또 NBA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역대 2위의 득점이고 또 3점 16개가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3점 슛 최다가 지금 그 전순위랑 숫자가 너무 크게 차이나게 지금 1위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역대 2위가 9개였는데 9개였잖아요. 커리가 이미 전반에만 8개를 넣으면서 또 일찌감치 기록 달성을 또 예고했었고 이 3점 슛도 3점 슛이지만 그 넣는 위치나 거리나 폼이나 정말로 만화 영화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거든요. 정규 시즌 때는 그렇게 안 하셨더니 올스타 때 그렇죠. 사실 2022년은 커리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악의 1월을 보냈고 뭐 2월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효율 자체는 떨어져 있는데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올스타전처럼 스테픈 커리를 좀 설렁설렁 수비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구나. 그리고 커리가 계속 뜨겁게 이제 핫핸드일 때도 3점 라인 바로 뒤가 아니라 하프라인 중앙선 근처에서 던지고 거의 하프라인 근처에서 던지더라고요. 딥스리에 던지고 약간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구나 또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하이라이트로 봤지만 그 조현일 위원이 해설하는 장면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 샤이니 민호 군도 거기 해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잘생겼습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잡힐 때 빠르게 다음 화면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올스타전 하프타임 때 또 이 어마어마한 명단이 또 나왔죠. 네, 미국 NBA가 이제 75주년을 맞은 시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75주년 기념팀이 올 시즌 초에 발표됐었는데 이 75명 모인에 뽑혔던 76명 중에 이제 참가 가능한 인원 레전드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뭐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 존 스타턴 등 이제 NBA 역사를 빛냈던 슈퍼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었죠. 이 쫙 보는데 뭔가 진짜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스타들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스타들까지 한 자리에 쫙 모였으니까 진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스카티 피펜 선수가 안 나온 게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피펜이 지난 11월에 이제 자서전을 내면서 옛 동료의 마이클 조던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는데
뭐가 두려웠는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글쎄요. 저라면 그렇게 써놓고 네. 딱 나타났다. 당당해야죠. 그렇죠. 네. 오히려 뭐 선대위원처럼 대놓고 책을 홍보한다든지 이랬어야 됐는데 네. 피펜은 뭔가 약간 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안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을 묶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네, 아는 분들은 웃으실 겁니다. 예, 느바 팬들의 또 다른 관심은 슬램덩크 콘테스트였을 텐데 조현일 위원이 그렇게 좀 썩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살짝 네. 주셔갖고 어떻게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죠? 사실은 뭐 제일런 그린도 마찬가지고 또 콜 앤서니도 그렇고 아주 높이 뛰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덩크 컨테스트에 참가했던 4명의 선수의 덩크 성공률이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덩크 컨테스트를 하면 물론 뭐 아주 어려운 고난도의 덩크를 터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덩크를 한 번에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덩크를 한 방에 터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꽂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실패하면 이 친구가 다음에 이런 덩크를 하겠구나. 감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덩크 본연의 그런 성질보다는 너무 어려운 덩크에만 집착한 게 아닐까 해서 굉장히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이번에는 좀 덩크해라. NBA 선수에게. 네. 네,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좀 보는 내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만점 나온 덩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사위원들로부터 만점을 받은 덩크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실망스러웠고 또 팬들도 그렇고 레전드들도 사실 보면서 하품을 한다든지 자리를 뜨는 모습도 보였을 정도로 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너무 난도를 높여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너무 꽈서? 네, 너무 그랬고 또 시간이 걸리는 뭐 예를 들어 신발을 갈아 신는다든지 그러니까 덩크 컨테스트는 무언가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신발 갈아 신고 신발끈 묶고 뭐 유니폼 벗고 그런데 또 덩크를 못 놓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노여움을 금치 못했죠. 이게 이제 좀 폐지설도 있어요. 근데 폐지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올스타의 꽃은 다만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냥 오프닝 정도로 바꿔버리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칼럼을 쓰신다면 NBA 슬램덩크 콘테스트 이렇게 변해야 한다. 어떤 의견을 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맨 앞순서로 땡겨라. 네. 제한 시간을 둬야 된다. 제한 시간을 둬야 된다. 조 의원은요? 저도 이제 횟수보다는 제한 시간을 두고 또 심사위원들도 좀 관대하게 바라봐라. 네. 이번에도 데이비드 로빈슨이나 혹은 또 예전에 뭐 드웨인 웨이드처럼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참가하는 선수들은 되게 부담을 느끼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이걸로 움직이지 않으시는구나. 저 선배들이 이러면서 이제 더 어려운 덩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크 성공률 자체가 사실 20%로 떨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올스타전도 참 재밌었지만, 뭐, 스테판 커리의 뭐, 원맨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뭐, 마지막 골은 르브론이 넣지 않았나요? 그렇죠. 클리브랜드의 또 슈퍼스타였죠. 르브론 제임스가 마지막 그 쐐기골을 박았는데 그 슛이 이제 2003년 마이클 조던의 페이더웨이를 좀 오마주한 거여가지고 더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르브론 제임스가 아들과 함께 경기를 뛰고 싶다고 발언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발언입니까? 지금 이제 장남이죠. 예. 브로니 제임스가 현재 고등학교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다면 2라운드 후반 혹은 이제 투웨이 계약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향후 2, 3년 더 뛴다면 그 기간이 맞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든 마지막 내 1년은 좀 아들과 함께 뛰고 싶다라는 바람을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코치와 선수 이런 게 아니고 선수로서 네. 같은 팀 선수로서 NBA에서는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부자가 뛴 게. 그러니까 MLB에서는 이제 예전에 켄 그리피 시니어랑 켄 그리피 주니어가 같은 팀 시애틀 메리너스 뛰면서 그렇죠. 예. 백투백 홈런을 쳤어요. 근데 NBA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또 르브론 제임스가 워낙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이 크고 마지막 1년을 뛰고 싶다 얘기했는데 저는 좀 계산이 깔려 있는 발언이라 생각해요. 네, 우리 아들 데려가는 팀에서 나 마지막 1년 뛴다. 저는 이렇게 약간은 좀 던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 전국 랭킹에서도 30위권에 못 드는 그런 선수예요. 매력이 없는 선수인데 르브론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그 선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줬죠. 어떻게든 뽑으면은 1+1으로 르브론 제임스까지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약간 좀 그 예전에 그 과거 시험
중에 음서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판 음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나가면 조금 모자란 아들도 관직을 시켜준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네. 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그 약간 뭐 스타성, 상품성에 그렇죠. 아들은 약간 성적은 떨어지지만 내가 아들 팀에서 뛴다니까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르브론 제임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네. 근데 참 되면 좋을 것도 같은 게 반대로 누구도 아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사실 아빠랑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싶냐 물어보면 누구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아들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 있어요. 네. 아버지랑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더라도 너 그 누구 아들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브로니 제임스 브로니 얘기도 좀 들어봐야. 브로니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또 급부상한 이야기 중 하나가 NBA에서 클리블랜드 복귀설. 르브론이 다시 클리블랜드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이제 뭐 릅대범이라는 또 별명이 있는 우리 손대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클리블랜드로 이 소문이 돌고 있죠.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FA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부정하진 않았어요. 이게 문을 닫아놓진 않았다. 뭐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올스타전 이벤트성 인터뷰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하고 르브론 제임스의 진심은 옮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랑 워낙 친하니까 또 변호한 거죠. 네. 네. 변호도 해주고 아마 아까 카톡이 온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근데 르브론 제임스 답변 중에 내가 언제 FA 자격, 자유계약 자격을 얻는지조차 모른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100%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거짓말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단 뭐 최저 연봉 받고 갈 생각은 없다. 뭐 그렇게 말했으니까 사실 클리블랜드에 복귀 쉽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실 올스타전 손대범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취재를 많이 가봤지만 정말 별의별 질문이 다 쏟아지거든요. 올스타니까. 네, 미디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르브론 제임스의 이런 답변이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인터뷰한 다음에 너 이름 뭐니라고 물어보는 기자도 봤어요. 선수한테. 근데 네 이름 뭐지? 근데 너 이름 뭐였어? 네, 진심으로 물어본 사람 봤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역시 미국이란 나라의 올스타는 참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보여준 것 같고 또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모았습니까? 크리스 폴이 이제 손목 부상 때문에 최소 6주에서 최대 8주 정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시즌 아웃입니까? 시즌 아웃 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이제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손목 부상이 대부분 6, 7주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 약 한 5주 정도 걸린다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2-3경기쯤은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브루클린 네츠가 이제 고란 드라기치 이 슬로베니아 출신의 베테랑 가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브루클린 네츠는 카이리 어빙이 현재 상황이라면 홈 경기를 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드라기치가 온다면 카이리 어빙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동시에 또 NBA 파이널 경험도 있고 또 NBA에서 이제 800경기 이상 뛴 베테랑이기 때문에 뭐 홈이든 원정이든 가리지 않고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드라기치를 영입했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 폴의 손목 부상, 이탈, 피닉스한테는 좀 악재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피닉스 선수는 크리스 폴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공격이 사실은 거의 모든 걸 좌우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폴의 존재감을 좀 누가 메워줄지가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위가 골든 스테이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스타 때 스테픈 커리가 막 던지는데 막 들어갔잖아요. 네. 혹시 이제 올스타 이후에 이 골든 스테이트가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 때문에 갑자기 1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피닉스 선즈는 그래도 크리스 폴이 부상이지만 6경기 반이면 사실 뒤집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부 컨퍼런스 2번 시드가 골든 스테이트가 아니라 저는 멤피스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멤피스랑 골든 스테이트의 격차가 한 경기 반. 네. 그리즐리스가 결국 2번 시드가 되고 골든 스테이트가 3번 시드 갈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드레이먼드 그린의 복귀가 정해지지 않았고 또 제임스 와이즈먼이 이제 3월에 복귀를 하지만 복귀하는 선수가 이제 루키라면, 그러니까 젊은 선수라면 당장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 선수의 또 코트 감각 회복을 위해서 또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골든 스테이트가 혼선을 겪고 한 경기 반 차이가 뒤집히면서 3번 시드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게 한 스푼 얹자면은 커리가 지난해 3, 4월쯤에 정말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특히나 4월 달 기록은 뭐 역사에 남을 정도로 뛰어난 득점력을 보였는데
저는 오히려 3, 4월쯤에 커리가 또 올라와서 네. 귀신같이 2위 자리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스푼을 얻는다면서요? 얻는 게 아니라 지금 밥을 얻는 건데요. 끼얹으신 것 있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 네. 이렇게 생방 중에 말장난 하셔도 됩니까? 기분 너무 나쁜데요. 네. 역시. 근데 두 분이 절친이시고 네. 호영호재하시고 거의 형제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항상 옆에 앉아 계시다가 마주보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제 거 딴지 걸고 싶고요. 네. 좋네요. 저는 사실 편해요.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더 까불까불할 수 있고, 네. 네, 뭐 직접적인 이제 이런 타격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오히려 이게 낫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 자리 배치도 굉장히 방송에 큰 그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서부는 이렇게 됐고 동부가 저는 사실 이 시드 자리 놓고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레이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순위 경쟁이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 특히나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이 합류하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반면에 또 브루클린 네츠도 벤 시몬스의 복귀 이후에 또 전력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마이애미 히트는 지금 1위죠. 네. 네, 시카고 불스 승차 없는 1위인데 부상만 없다면 이 팀은 무조건 기본 이상은 하겠지만 또 뭐 필라델피아나 뭐 브루클린 네츠나 시카고 불스처럼 많은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확실한 에이스가 없거든요. 지미 버틀러도 사실 좋은 선수지만 스코어러보다는 이제 좀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애미 히트가 정규 시즌은 좀 성공적일 수 있지만 플레이오프를 가면 좀 스타 파워에 좀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동부 컨퍼런스 1위는 저는 마이애미 히트. 저도 마이애미 히트. 뭐야? 순위 자체는 마이애미 히트. 플레이오프에서 미끄러질 거고. 순위 자체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플레이오프는 또 다른 얘기니까. 플레이오프는 다른 얘기니까. 좋습니다. 웃음이 나네요. 예. 드마커스 커즌스. 덴버와 잔여 시즌 계약을 맺는다? 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한때 커즌스 하면 사실 올스타 국가대표 대표하는 슈퍼스타였는데 잔여 계약 소식이 이렇게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사실 커즌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최고의 빅맨이었지만 아킬레스건 또 무릎 십자인대 연달아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는 떠돌이 신세가 됐죠. 덴버 너게츠와 잔여 시즌 계약을 맺긴 했는데 예전의 명성을 찾기는 힘들 것 같고 그나마 좀 니콜라 요키치 선수가 벤치를 나갔을 때 덴버의 생산력이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 커즌스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스타 휴식기 마치고 25일 재개되는 NBA 하반기 판도의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일단 아직까지 남아있는 바이아웃 시장. 네. 그리고 NBA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덜한데 역시나 얼마나 이제 그 봄농구 돌입하기까지 선수들이 건강한지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복귀 선수들 그리고 트레이드로 합류한 선수들이 얼마나 팀에 녹아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은 하반기에 하반기라고 해야겠죠? 네. 관전 포인트 또 주목할 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는 레이커스는 이제 레이스에서 벗어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승 레이스에서 벗어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보겠습니다. 조엘 엠비드와 제임스 하든의 콤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조엘 엠비드와 제임스 하든의 콤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좀 주목해 볼 팀이고요. 저는 듀란트와 벤 시몬스가 가세할 브루클린 네츠 네, 주목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3월 11일을 맞붙습니다. 조손에게 주목받는 두 팀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끝으로 박재민 위원이 아쉽게도 빠진 주간 농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